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경제 리포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지수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벤치마크인 S&P 500 SPX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 500이 4204선까지 어제 밀려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소폭의 반등적인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이야기를 드릴 때 이 S&P 500이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강세 시장으로 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지만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갭적인 구간을 메꾸면서 4,4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강세적인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강세 시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방 쪽으로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 지지 구간인 4,200선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요. 정말 투심이 한 번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4,200선마저 뚫리게 되면은 사실은 좀 더 큰 하락적인 그런 구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파동적으로 봤더라도 지금 SPX도 계속적인 그런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더구나 이 고점과 그리고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한 번 더 반등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그널 상으로 보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번 한 주만 우리가 잘 지지해주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의외로 11월 시장이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MS 실적과 그리고 알파벳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실적이 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이 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SPX가 반등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를 추종하고 있는 나스닥백 차트입니다. 자, 아직까지 나스닥백 차트 같은 경우는요, 이 하단 넥라인을 지금 뚫고 내려오면서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밑에 장기 이평이 받쳐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스닥백 같은 경우도 14,300선이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14,320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 번 더 이 장기 이평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형태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나와준다면은 이 상방 쪽으로 좀 움직이는 형태도 나올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상단과 중간 그리고 하단 넥라인까지 이탈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돌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하단부터 다시 중간 넥라인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돌파적인 모습들도 나와줘야 우리가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거는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주들이 그래도 장기 이평이 이렇게 나스닥 100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거는 같지만 지금 하락 파동 구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 100이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의외로 14,300선이 살짝 이탈했다가 이 장기 이평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형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고점에서 이 SPX처럼 추세를 하방 쪽으로 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락 오파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밑에적인 이런 지지 구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를 모아놓은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 지수의 원지수를 파악을 할 때 여러분들이 SOXX라든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SOX로 많이 이제 원지수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SOX가 3240선을 좀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이에요. 똑같이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줬고 지금 현재 SPX처럼 똑같이 지수가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면서 하락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보다는 하락 파동이 일찍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세가 어느 정도 반전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의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움직이는 형태도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파동이 하락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러한 구간들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충분히 추세를 좀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약 매수 시점을 봐야 된다면은 이 저점 구간에서 추세를 만들었을 때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이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나왔을 때 매수 시점을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물려도 좋은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파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이러한 추세적 파동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나왔을 때 이 구간 내에서 매수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의외로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조건적으로 이 구간이 절대 이탈이 되지 않는 그런 지지적인 구간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공적인 그런 매수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속슬 이야기 드릴게요. 자, 지난주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 드리면서 이 속스하고 그리고 속슬에 대한 영상을 드렸습니다. 자, 속스가 13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 속슬이 하방 쪽으로 더 빠지는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속스가 이 13달러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께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다행히 속스가 13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저항대에 막히는 모습이었고 속슬이 15.8달러 구간까지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슬이 단기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이 과매도 구간에 놓여져 있으면서 이 상방 쪽으로의 추세를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적 파동상으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는 있습니다. 자, 속셀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지만 단기성 매물이 다시 출현을 하면은 그만큼 약폭을 또 빼는 형태도 지금 나올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파동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기다려 봐야 매수에 대한 구간이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속쓰리의 16달러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죠. 16달러 때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후에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파동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지금 34.5달러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제 34.4달러 구간 거의 0.88% 정도 소폭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장기 이평을 어느 정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31달러 구간까지도 이제 어찌 보면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34달러대 구간이 TQ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간 내에서 TQ가 좀 더 파동이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32달러 선까지는 좀 밀려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일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TQ를 만약에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아마 32달러 구간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31.5달러 구간도 지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테슬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테슬라 제가 전저점을 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주말 영상에서 이 테슬라가 월요일에 이 전저점을 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7.6달러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드렸죠. 하지만 이제 오차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제 장에서 테슬라가 202.5달러 구간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212달러 선까지 다시 말아 올리면서 반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시그널 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자, 시그널이 이제 어느 정도 상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쪽으로 더 내려오는 모습들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시그널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거는
이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이격을 넓히면서 하방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시그널이 돌아올 때까지는 좀 더 하방에 대한 구간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는 썩 좋은 호재적인 재료들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악재적인 그러한 신호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에서 바라보는 지금 테슬라의 이 전망적인 부분들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테슬라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구간, 그리고 낙폭에 대한 구간들이 좁혀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전체적으로 지수의 추세적인 부분들이 받쳐준다고 그러면은 이제 11월 시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대응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실적이 중요한 만큼 또 이 두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어닝 비트적인 실적이 나오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